데이터 동합입니다. 동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개의 표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동합하는 것인데, 그 동합을 할 때 평균이나 합계나 개수나 최대, 최소 여러 가지로 동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 3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표 4에 통합을 해라는 것인데요. 이 위치,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세 번째에 있지만은 이 데이터 통합해야 될 데이터는 두 번째에도 있고 네 번째에도 있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네 번째에 있는데요. 이것을 세 번째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이름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이름이 유아교육과의 정보인증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을 해야 여기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겠죠. 그죠? 그래서 블럭 설정을 이렇게 필드명을 포함한 상태에서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통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설정하시고요.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죠? 데이터의 통합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요거 누르시면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함수는 평균. 무엇의 평균이냐면 얘들 첫째 열과 첫째 행을 다 포함한 것이 되겠죠. 표 1에 추가 누르시고요. 예. 두 번째도 이렇게 행과 열을 다 포함한 데이터를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정확한 자리죠. 그죠? 정보 인증의 유아교육과 국제 인증의 뭐 특수교육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행과 열을 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확인하시면요. 평균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합계도 뭐 최대값, 최소값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인데요.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비어 있죠.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들 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 학과라는 얘들은 다 이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학과의 이름을 여기다가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통합을 해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역시 블록 설정을 여기까지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통합 누르시고. 자, 조금 전에 해놨던 게 그대로 들어있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설정해서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든시 필드명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도 선택하시고 추가 넣고. 역시 첫 행과 왼쪽 열 다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왼쪽 열은 얘들 이름을 다 알아야 되니까 순서가 다 맞게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고요. 행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확인하시면은 최대값 안 했네요. 네, 최대값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최대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유아고유가가 9,562 최대값 맞는지 볼까요? 9,560 있죠? 여기는 3,700, 여기는 9,200이니까 제일 높은 값은 9,560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지금 4개의 데이터 학과가 4개만 있는데 다른 학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다. 그리고 밑에 여기를 생물학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하면은 원래는 4개의 학과밖에 없었죠. 근데 학과를 생물학과와 화학과를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통합을 해볼 텐데요. 데이터에 통합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합계를 해볼까요? 합계. 자, 참조하는 곳을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 누르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 똑같은 방식으로 필드명을 포함해서 다 추가를 하죠. 그죠? 추가하고 역시 왼쪽 첫행 왼쪽 열을 다 넣고요.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생물학과와 화학과가 빠졌죠. 빠졌습니다. 컴퓨터 정보학과는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개를 내가 이름을 지정해 두면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화학과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웠다. 그래서 똑같이 블럭 설정해서 통합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요. 화학과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학과.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름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모두 다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당연히 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2개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해도 데이터가 있는 만큼만
됩니다. 많이 해볼까요? 이 정도. 통합 선택하고요. 네, 이거 똑같죠, 그죠? 네, 합계해가지고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물학과와 특수계학과 추가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왼쪽 첫 번째 열이죠, 그죠? 왼쪽 열 이것을 없는 상태에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 텐데요. 학과는 컴퓨터 정보학과로 일단 바꿔 놨습니다. 데이터에 통합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얘들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최대값을 구할 텐데요. 자, 첫행 왼쪽 열을 다 선택했었죠. 조금 전에는. 이번에는 왼쪽 열을 얘들을 없이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컴퓨터 정보학과는 모두 다 첫 번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다르죠. 순수가. 얘는 두 번째, 얘는 네 번째인데요. 얘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 값은 두 번째에 있는 얘하고 얘 중에 가장 큰 값이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얘 상관없이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그러니까 정보 인정에 얘들은 이름이 있으니까 정보 인정의 첫 번째, 정보 인정의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에 대해서 이렇게 최대값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얘들 상관없이. 또 만약에 처음부터 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없다고 하면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만, 그러니까 첫 행에 대해서만 여기서 데이터를 뭐 합계, 평균 이런 통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있죠,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열을 선택을 했지만 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에서. 없을 때는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